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WBC가 한 달 반 정도로 이제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3월 9일에 또 이제 첫 경기, 이제 호주전을 시작을 하니까 이제 몇 주 남았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일곱 주, 7주? 네.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두 달 조금 덜 남았는데, 이 호주전이 사실상 다음 라운드, 2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철 감독도 이 로스터를 짤 때, 대표팀 로스터를 짤 때, 호주전을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일단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WBC 호주 대표팀 분석으로 현재 이제 질롱 코리아에서 손종욱 투수 코치가 밝힌 호주 야구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우리 윤승재 기자님께서 직접 좀 수고를 해주셨는데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도 우리가 같은 조기 때문에 무조건 호주를 이겨서 2등으로, 사실 일본 전력이 너무 좋잖아요. 물론 객관적인 일본을 면에서는 좀 그렇죠. 네. 이기는 게 최선이겠지만 일본을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호주를 제껴야지만 다음 라운드를 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호주에 네. 대한 야구, 호주 야구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강철 감독, 이게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호주전에 좀 큰 비중을 두는 이유가 일단은 첫 경기이고요. 첫 경기의 그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기선제압 같은 거.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도 있고, 일단은 조 자체가 일본, 뭐 저희하고 한국, 일본, 호주, 체코, 중국 이렇게 그렇죠. 같은 조로 돼 있는데, 호주가 그나마 제일 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위를 두고, 그러니까 상위 두 팀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데 2위 자리를 두고 한국과 호주가 좀 이렇게 맞붙는 양상이 됐어요. 그렇죠. 사실 체코, 중국 네. 요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드도 또 낮고 또 야구 그렇죠. 네. 이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좀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호주를 잡아야지만 다음 라운드 진출이 좀 수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3년하고 2017년 WBC 두 번 다 저희가 고배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 다 첫 경기에서 패했어요. 이스라엘한테 네. 졌었던 것도 또 네덜란드한테도 지고 졌고. 이스라엘한테도 네. 지고. 그래서 좀 첫 경기에 되게 중요성을 좀 크게, 월드컵도 그러잖아요. 첫 경기 무조건 이겨야 경우의 수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죠. 좋아지고. 짝이 좀 편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호주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강철 감독님이 굉장히 좀 중요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강철 감독님이 좀 포크볼,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저희 누구냐 롯데자이언츠의 또 마무리 투수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수들을 좀 중용하게 된 게 이제 떨어지는 공에 이 호주 타자들이 좀 약점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땅볼 유도를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내야수들이 굉장히 또 수비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번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호주 대표팀의 특징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떤 야구를 또 펼치는 팀인지. 아직 일단 호주 대표팀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이렇게 마이너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 근데 지금은 좀 호주 야구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일단은 지금 질롱 코리아에 이제 그 NC 코치로 계시는 저 손정우 코치님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어요. 네네. 호주 야구 리그에 좀 호주 선수들의 특징은 좀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국가대표 전력 분석원이 말했던 거랑 똑같긴 해요. 떨어지는 공 그리고 유인구에 좀 대처하는 게 조금 힘들다. 이게 좀 힘들어 보인다. 좀 되게 어이없는 공에도 스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한국 투수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변화구로 좋은 이제 사이 근처에서 좀 낚아내는 그렇죠. 이런 투구가 일단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도 들립니다. 또 그리고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근데 파워 자체가 조금 좀 경계를 할 만하다. 한방. 네, 컨택이나 디테일 자체는 KBO 리그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좀 체격적인 피지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한방이 좀 이렇게 크게 좀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변화구로 조금 이 피해가는 피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좀 상대 헛스윙을 좀 유도를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다가 몰리면 큰 거 한 방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좀 조심을 해야죠. 네. 단기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홈런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휙 바뀔 수도 있는 게 이제 홈런 하나의 또 이 여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은 대표팀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선수를 좀 주목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한국전 선발로 나올 투수가 좀 유력한 후보가
워윅 서폴드. 서폴드? 네, 익숙한 가나에서 이름이네요. 네. 2년 동안 뛰었던 선수고요. 네네. 그리고 팀 에서튼 선수라고 브리즈번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네. 프리미어 12에서도 좀 나왔던 선수거든요. 그럴까요? 기억나요.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작년 11월에 일본하고 평가전 선발로 나왔었어요. 네네. 둘 다.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사실 서폴드 선수의 올 시즌 호주 야구 리그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 아하. 그리고 그 질롱 코리아도 서폴드하고 2번 정도 마주쳤는데 네. 손정우 코치 말에 의하면 뭐 구속이 좀 140 초중반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네. 밖에 안 나오고 좀 구위는 좀 많이 떨어졌고 좀 이렇게 강렬하다는 느낌을 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대이다. 네. 선발 투수로서. 대처 못할 건 아니다. 네네. 라는 좀 구위를 좀 느꼈다고 하고 대신에 팀 에서튼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지금 굉장히 그 호주 야구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어요. 네. 9경기 나와서 5승 1패 평균 자책은 3.23. 잘하네요. 삼진을 45개 잡았는데 볼넷이 9개밖에 없어요. 볼산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제구가 좋은 선수고 뭐 컵페스트볼이나 커브볼 굉장히 이제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마도 이 선수가 조금 한국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아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폴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이 팬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대표팀에게도 조금 익숙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사실 국제 대회에서는 좀 생소함이 무기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서튼 선수의 선발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타선에서 좀 조심해야 될 선수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가 좀 있을까요? 타석에서는 일단은 마이너 리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경험했던 선수들도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손정훈 코치가 주목했던 선수는 멜버른에 있는 데릴 조지. 데릴 조지. 네, 그 중심 타선 멜버른의 중심 타선을 좀 이루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애들레이드 이루수 닉 워드. 닉 워드. 네, 뭐 테이블 세터로 자주 나오는 그 두 선수가 좀 경계의 대상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질롱 코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네, 굉장히 유인구 대처 능력이 둘 다 되게 좋았고,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 세터를 맞는 선수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야구의 특징, 이거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서 노는 공들, 이 선수들은 그래도 커트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따지고 보면은 또 이 호주야구 대표팀의 약간 정근우 이용우 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닉워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AB 호주 야구 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데릴 조지 선수는 조금 이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네. 닉워드 선수 자체가 굉장히 좌타자인데다가 굉장히 발도 빠른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테이블 세터로 나왔을 때 조금 좀 까다롭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타선이 상대 마운드를 또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그래도 좀 은근히 이 호주 대표팀에 많이 포진을 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투수들이 그러니까 구속은 되게 빠른데 뭔가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저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제 빠른 공을 던지는 외국인 투수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그 선수들이 이제 공략하면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지금 차출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공 정도는 뭐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또 이제 기자님이 또 입장이신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래도 해법이 나왔잖아요. 변화구 대처가 안 좋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변화구를 잘 던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호주에 갔던 그 장재영 선수가 포크볼 장착 이후로 굉장히 삼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뭐 정유왕 선수도 삼진을 되게 많이 잡고 있고 사이드암 대처도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딱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도 딱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있네요. 저기 고영표 선수 네.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선발 투수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주전 선발로는 고영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사이드암 그 파이법을 좀 호주 야구 리그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였고 그리고 좀
그 서양 선수들한테는 사이드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고영표 선수가 제격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번 WBC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그랬다시피 투구수 제한이라는 게 또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65구 이상 또 이 예선전에서는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고영표 선수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올 선수들도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뭐 정우영 선수도 또 사이드 그쵸, 암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팔 각도가 다양한 투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또 장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영표 선수도 항상 또 이제 국제 대회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호주전에 이제 고영표 선수의 또 호투 만약에 이제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